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대구시의 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예고해서 시민 불편 등 파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봉화 오지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잡이 추억을 내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대구 항일의 흔적. 오늘은 첫 순서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집집마다 나름의 특별한 사연을 가진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하는 이색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말복인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은 낮까지, 동해안은 오후 늦게까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대구는 27도,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29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낮더위도 제법 참을만 하셨죠. 오늘 아침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꽤 선선합니다. 간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열대야도 모두 사라졌는데요.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가장 마지막인 말복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어제보다 3, 4도 내려간 27도로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안동도 낮 기온이 29도에 머물면서 낮에도 더위로 인한 불쾌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한 대구 시내버스가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것인데 파업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 인상안과 관련된 문제지만 실상은 준공영제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노조원의 86%가 가입한 한국노총 소속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시기는 오는 25일 새벽 4시. 나머지 개별 노조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10차례의 단체 교섭에서 8.4%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7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업 이유는 대구시가 내년부터 적용할 준공영제 개혁안의 핵심인 버스 운전자 임금 이원화 계획에 노조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새로 뽑는 운전자들에게만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조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똑같은 동일 근로 조건을 하에서 임금을 이윤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상 그 취지도 문제 있기 때문에 사측도 대구시 임금 이원화 계획 관철 요구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리해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해놨지요. 대구시는 임금 이원화는 개혁안의 핵심으로 관철이 안 되면 개혁안이 좌초될 수 있다면서도 파업 우려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준공영제 개혁안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경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면 파업까지 남은 2주 동안 대구 시내버스 노사와 대구시가 어떤 결정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와 새누리당이 공조를 강화합니다.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의 국비 사업 확보 방안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조 원 국비 확보를 목표로 내건 대구시는 신청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각종 근거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도움을 요청할 중점 사업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특별법과 도청 이전터 개발, 대구 취수원 이전, K2 이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입니다. 위안부를 기리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오늘 대구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기림일을 이틀 앞두고 오늘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하고 대구 백화점과 삼덕파출소, 봉산 육거리 일대를 도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구시민 걷기대회와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걷기대회에 참여하면 4시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년 되는 해죠. 대구문화방송은 잊혀져가는 대구의 항일투쟁 역사와 일제의 침략 현장을 되짚어보면서 우리 지역이 가진 역사유산과 그 잠재력을 재조명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일운동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한말 일본은 조선에 강제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침탈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반발해 1907년 2월 대구의 서상돈과 김광재 등이 국민 한 명이 1원만 모아도 일본의 빚을 모두 갚는다며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고 나섰고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보상연합회의소인데 당시 회장이 지역에 집으로 보낸 공문서가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회장은 이준. 헤이그 특사의 한 명이었던 이준 열사는 헤이그로 떠나기 이틀 전 국채보상운동을 독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들이 밝히고자 한 밀서는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독립을 원하는 당시 조선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준 열사를 비롯한 헤이그에 파견된 3명의 특사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주권을 일본에게서 되찾아오려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빚을 일반 서민들이 나서서 갚겠다는 국채보상운동은 그 뒤 IMF 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진 것은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없을 정도라서 이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선양하는 데 아주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공원도 생기고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대구 시민은 물론 누구라도 대구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운동의 흔적과 기록을 보다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독도의 바닥 태극기를 정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독도 동도 정상에 있는 바닥 태극기를 배우 우승은 씨와 독도 경비대원이 정비하는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감성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태극기 프로젝트는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도 함께했고 경산 출신의 배우 오승은 씨가 출연과 내레이션을 재능 기부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한 금속 가공업체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기계 내부와 13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광복절 연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림에 따라 모레 14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과 건축, 전기, 가스 등 전문 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행사장을 돌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행사 당일에도 119 구급대를 배치해 사고에 대비합니다. 또 119 종합상황실과 도내 17개 소방서에서도 긴급구조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가재 잡았던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봉화 오지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가재잡이 추억을 내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산골 봉화에서도 고리 깊은 오지마을에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8일 하루 이곳을 방문한 인파는 줄잡아 2천여 명. 모두 가재잡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체험객들입니다. 계곡 가재잡이는 흔치 않은 경험. 초등생 5,000원, 중학생 이상 7,000원의 입장료가 아깝지 않습니다. 가재 잡아서 집에 가서 키워볼 거예요.
제 경험상 한 번 해봤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아이한테도 신기하고 어른들한테도 추억이 다시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가지 잡던 생각이 나서 그 추억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가재잡이 체험에 동원된 가재는 7,000마리. 이 마을 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이 가재알을 직접 부화시켜 키웠습니다. 이 마을의 생태 관광의 명소로서 소득을 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죠. 올해는 가재잡이에 동원된 가재비로 봉화군이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은 먼 기억 속의 가재를 현실로 끌어내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치환한 이 마을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도를 보고도 찾기 어려운 오지 마을에 수천 명의 인파가 찾아오도록 만든 동력은 바로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던 가재잡이 추억입니다. 배가 고팠던 부모 세대에게 가재는 군것질거리였지만 요즘 아이들에겐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여름날의 추억으로 남았던 가재잡이는 이제 추억과 생명 교육을 결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이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199명으로 지난 2011년 158명보다 26%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강간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몰래 촬영, 여성 화장실 침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항 월포 해수욕장에서 순환사고 구조구급 경진대회 경과보고와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민간 전문 구조대원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30개 팀 90명이 참가해서 지난 4월부터 예선을 치렀고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이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5개 팀이 우수팀으로 선별됐는데 앞으로 현장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집집마다 집안의 사연을 간직한 오래된 물건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이 이런 특별한 물건들을 소개하는 이색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개 껍데기를 잘라 만든 바둑알과 옥도를 깎아 만든 안경, 1960년대 1,350원을 주고 산 휴대용 라디오와 가루담배까지 이미 사라져 지금은 찾기 어려운 물건들이 박물관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주에서 80평생을 살아온 김진환 할아버지의 애장품입니다. 28살이던 1963년부터 그의 50여 년 삶이 오롯이 담겨있는 일기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67년 동강 그때 텔레비 처음 구경했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은 옛날에 그래 살았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나 싶고. 1967년 장날의 풍경을 묘사한 일기 속에는 운동화 한 켤레 108원, 양 한 마리 1,100원 등 당시 시대상이 물씬 배어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마련한 우리 집 보물전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누구나 사연 있는 물건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하기만 한 물건이라도 소중한 추억이 담겼다면 무엇이든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물이라 그러면 보통 뭐 청자라든가 백자 이렇게 화려하고 귀한 물건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추억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물건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달구시 교육청은 내년과 후년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초중고 12개 학교의 교명 변경을 신청한 달성정보고 새 이름 등 13개 학교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신설학교는 대구 혁신도시와 죽곡 2지구, 옥포지구의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모두 12곳이고 달성정보고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공모는 이달 19일까지로 대구시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 인근 학교장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명선정협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5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 사업에 금호공대가 제출한 2개 과제가 선정돼 1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개 과제는 전자공학부 차세대 함정전투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소프트웨어 설계 인력 양성, 또 에너지화학공학의 고내열, 고강성, 고투명 PET계 친환경 투명 수지 개발로 지역 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 수목원은 수목원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가운데 322종을 선별해 재미있고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대구 수목원의 재미있는 나무 풀 이야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일상에서 한 차례 이상 들어본 듯한 식물 이야기를 비롯해 민간에서 약용으로 사용한 약초 이야기, 또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한 식물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낮더위도 제법 참을만 하셨죠. 말복인 오늘은 아침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꽤 선선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간밤의 열대야도 모두 사라졌고요.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나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간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27도에 머물겠고요. 영천과 청도는 26도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17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29도에 머물겠고요. 안동 29도, 청송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5m를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도 내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